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재료가 나왔지만 시장이 재료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주요국들은 일단 트럼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거래하는 방식을 터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시장이 관련된 재료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10조 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당연히 저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엔터주, 그러니까 한알령 폐지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일부 2차 전지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또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우선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17포인트 정도 돼요.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 비슷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수가 약간 보합 정도에서 이제 마감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두 종목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근데 장중 보면 이제 초반에 고전했다가 나중에 플러스로 갔지만 고전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후에 시장이 빠질 뻔한 걸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 대금이 10조 원 육박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10조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오늘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해서 대략적으로 10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래 대금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은 대형주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거 가나보다라고 해서 이제 예탁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중대형주 쪽이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만은 이후에는 이제 소형주 쪽으로 분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 대금이 고객 예탁금을 끌어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 좀 걱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0일부터 철강 10일 철강 관련해서 25% 추가 관세를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상호 관세는 11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예, 구체적으로 며칠부터 어느 나라 품목에 이렇게 된 게 약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미 보복 관세, 오늘 중국에서는 또 오늘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양쪽에서 구체적으로 정상 간의 대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저렇게 질러놓고 알아서들 이제 일이 와서 알아서들 깔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트럼프가 이걸 또 미루더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더라.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영향력이 현저하게 크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차피 저렇게 시작은 하지만 협상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해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에 초반에 좀 긴장하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협상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저점 대비 이제 매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이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이런 것도 있죠. 시진핑이 올해 우리나라 올 것 같다. 또 한알령에 대해서 해제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만약에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으로 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을 자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상대시켜 줄 만한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빠져도 이렇게 좀 버틸만 하다, 또는 이렇게 빠지면 매수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 관련해서 이제 주요 반응들을 좀 보면, 외신에서 나온 걸 좀 보면, 우선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세게 붙는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주요 철강 공급국이 아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 그러니까 이런 쪽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을 좀 타겟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짝 일단 이 재료의 메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혹시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조장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수요를 또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나 보던 투자자들이 일단 먼저 매도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좀 약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선 괜찮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제조업체들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관세 부과하기 전에 이제 제품을 좀 사재기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품목별로 나올 수 있어서 실제로 미국의 물가가 자극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적어도 오늘 철강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어떤 분석이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도 올라가고 뭐 우리나라도 미국 선물 올라가면 우리 빠질 필요는 없잖아. 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올라간 것도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투자들은 그냥 강세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저 투자자 협회에서 보면 개인 투자들 협회에서 보면 약세장 빈도가 높아갔다고는 하지만 큰 추세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경제가 좋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정치적 메시지, 이걸 이제 관세를 정치적 메시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감세, 규제 완화, 제조업 회복 이런 것들이 성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또 감세 자체가 미국의 기업들 2년 동안 한 20%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AI 투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면 그냥 매수.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도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은 금요일에 빠지고 주중에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요번 재료도 일단 매수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몰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어떤 시장이 안도하면 더 센 걸 갖다 던져가지고 또 시장을 깨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또 회복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좀 오히려 막 시장이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더 센 펀치를 맞게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좋게만 반응하는 거는 또 이렇게 좋지는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하락시 매수로 가동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특징주로는 오늘 로봇주, 레인보우 로봇이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던 거를 그대로 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로봇주 지난주 금요일이 좀 오버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다음 단계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금요일에 막 올라가서 되게 희한하게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빠졌죠. 여기서 빠졌다라는 거는 자금이 어디론가 분산이 일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강 제품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빠진 건 빠진 거잖아요. 예, 빠졌고 또 관세 부과하면은 구매하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조선업체가 또 빠지고 이런 형태로 재료에 대해서 어쨌든 반응은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아예 그렇게 센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응이 조금만 나온 건데 이후에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돼버리면 오늘 반영되지 않은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료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트럼프의 어떤 2차 발언이 어떻게 또 세게 나온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로봇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등등의 어떤 강했던 종목들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 종목군으로 가나 봤더니 이제 소부장, 반도체 쪽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2차 전지 일부, 다음에 한한령 관련된 이슈로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바톤 터치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초에 나오는 수급의 변화를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관성 있는 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재료는 갤럭시의 새로운 제품이 잘 팔린다. 역대급 판매량 보이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저도 이제 타당하다라고 보는 이제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보는 게 AI라는 걸 구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자제품 가동되는 걸 보려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또 폰도 AI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근데 이거를 모조리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이런 종합 가전을 반도체 포함해서 모조리 다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I 그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점도 있고 또 HBM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이야기들 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뭐 계속 몇 번 보여드린 차트긴 한데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사이클로 간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반도체는 다 나빴어요, 업황이. 오직 AI만 좋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게 되면서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레거시 쪽도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어떤 판단도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뭐 갤럭시 S 제품에 대한 호조라든가 저런 것도 중요한 재료고, 플러스 근본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 하향이 어쩌면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기분만 있는 거고 실제는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외국인 매수가 3일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아침에도 뭐 이 신호 나오면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신호가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지속성을 가져야지 이런 거에 반응을 했구나라고 되는 거지, 하루 반응하는 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겁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는데 기관들이 매수했죠. 오늘 금융투자 플러스 연기금이 매물하락해서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외국인들도 일부 영향은 줬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매수였잖아요. 하이닉스도 매수였고,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안 팔았다 쪽에 가까운 정도 규모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매수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샀고, 매도는 조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이제 이 기아차, 관세하고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일부 있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 매도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규모 크게 매도했다 이렇게 싶은 종목군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는 사실상 1,068억 원 매도인데 레인보우 로봇만 1,560억 팔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매도 2위가 3천당 제약인데 규모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레인보우 로봇을 빼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코스닥 매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팔았으면 오늘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았는데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외에는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매도가 되게 많았는데 일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좀 일부 매수를 했고, 좀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이 순위 밖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골라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엔터, JYP라든가 SMYG, 그러니까 이제 한알령 관련된 이슈로 되는 종목군들을 좀 쭉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중에 일부, 그런 종목들. 다음에 조선 부품, 기자재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오늘 장에서 매도 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은 올랐는데 실제로 정규 시장에서도 과연 반응할 거냐.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5 근처에서 좀 꺾어져 줘야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보면 매매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주 이렇게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또 삼성전자는 매수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오늘 매수했으니까 이틀 이상의 매수, 그러니까 주중 기준으로 순매수로 돌아서야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 반짝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가늠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2,600 언저리 이상은 버겁다고 봐야 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여부가 기술적 반등 이상을 노리느냐 아니면 그냥 박스권이구만 이렇게 되느냐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로봇, 조선 이쪽이 강했다가 소부장, 엔터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단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종목들이 올라간 게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반응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봐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의미둘 필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로는 종목 장세가 코스닥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블룸버그, 로이터에서 각각 본 뉴스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거래 기술이라는 건 트럼프가 낸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거래 기술이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트럼프에게 이제 첫 번째로 협상한 나라인데 일종의 매뉴얼을 낸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대만도 이제 미국산 가스,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미국산 가스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관세 위협이 있는데 트럼프가 새롭게 일본에다 뭔가 센 요구를 한 거 없다. 그 얘기 안 듣고 그냥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일본이 한 방에 이제 선제적으로 니네 에너지 많이 사줄게. 그리고 일자리 창출 도움되게 미국에 투자 많이 할게. 그리고 거슬리는 게 US 철강 인수였어. 그거 우리가 인수 안 하는 걸로 뭐 일부 지분 투자하는 거 정도로 바꿀게.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위상을 높여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팔게 해줬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관세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더 세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그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와의 거래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다뤄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를 1,100억 달러 이상 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타네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를 수입한다. 저게 대만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주 아니면 카타르를 해요. 예, 호주 아니면 이제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건데, 저거를 갖다가 알래스카에서 가져오게 되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게 10%라서 충분히 다른 데 주이고 여기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덜 사고 여기서 더 많이 사오면 되는 거라 돈 더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미국 조금만 이제 위상 차려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매뉴얼이 나온 거라서, 또 트럼프도 저게 뭐 싫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식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하나 받으면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좀 요구 강도는 세질 거고,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렸다 또 회복되고, 이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